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 솔리팅 목걸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위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보통 큐빅이라고 하죠. 가짜 보석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이 땅속에서 나온 천연 다이아몬드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빛의 반사 그 비율이 또 강도가 틀리죠.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정말 강도가 좀 섬세하고 뭔가 어딘가 아름답죠. 이 위에 있는 것은 빛이 바라고 있지만 강도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0.3캐럿밖에 안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가짜 큐빅 1.5캐럿인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이 캐럿이 더 크면 얼마나 빛이 반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다이아몬드의 생성을 자꾸 알면은 알수록,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지구 멘틀이라고 하는데, 요 맨 밑에가 지구 멘틀입니다. 거의, 정말 한 400km 내려가는데, 요 위에 보이는 요 지점이 루비 사파이어가 형성되는 지구의 층이고, 요 맨 아래가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층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일반 다이아몬드가 보통 200km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블루 다이아몬드는 정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무려 400km를 밑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석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보석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그 빛이 정말 아름답게 나왔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들어가서 빛이 굴절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는 그저 유리 같은 것은 굴절률이 없어가지고 빛이 들어갔다 바로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좋은 품질의 보석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 이 위에 있는 이 빛은 거의 들어갔다가 다 나오죠. 그런데 요 가운데에 있는 빛은 들어가서 여기로 새나갑니다. 또 맨 밑에 있는 것은 들어가서 나오기 전에 새나가죠. 이처럼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없죠. 그걸 육안으로 봐서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이처럼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강해서 그 굴절률이 들어간 각도만큼 빛이 굽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리 같은 것은 굴절률이 없어갖고 거의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보석은 빛이 없으면은 정말 보석이 아니죠. 그런데 칼라스톤 같은 경우에는 빛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석 중에서 유색 보석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유색 보석 중에서도 투명한 보석이 있고 색상이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무색이 있고 유색 보석처럼 칼라 다이아몬드가 있죠. 보통 우리가 흔히 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저는 자연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자연이 신비해요. 왜냐면 파란 하늘에 블루 색상이 있고, 바닷속에 가면 또 블루 바다 색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속 400km 깊이 내려가면 거기에도 블루 색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은 이게 닿는 것이 아닌가. 이 논리를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아몬드를 볼 때에 그 다이아몬드 생성 자체가 정말 신비하지만, 빛이 들어가서 나와서 우리 눈에 비칠 때 그 아름다움 또한 정말 완벽하잖아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보석을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벽한 조화, 신의 극치, 이렇게 정말 보석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다이아몬드의 생성이 정말 이 깊은 데서, 저는 이 화산 같은 것을 보면은 이해가 좀 되는 게,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보석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400km, 200km 그 이하에는 보통 온도가 그 데이터마다 약간 틀리지만 1500도에서 2000도씨라고 하고 기압이 5만에서 7만 기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루비 그 이하 보석들은 좀 중간 지점에서 보석이 형성이 되었죠. 이처럼 이 땅속 깊이에서 형성된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이런 돌덩어리처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사람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또 위대하기 때문에 그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갈고 갈아서 연마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빛나는 그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보석을 이제 비교해서 공부할 때 참 많이 보고 또 세계적인 보석을 많이 유치했지만, 자, 이것은 내가 별도로 아까는 같이 보여드렸지만은 조금 더 섬세하게 보여드리면은 이 불꽃이 아주 춤을 추죠. 예, 정말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실물을 보면은요. 이건 제가 이제 빛으로 좀 가려서 그런데, 자, 결론은 뭐냐면, 다이아몬드는 빛이 없으면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것이죠. 자, 칼라스톤, 아까 말씀드린 블루 다이아몬드라든가, 레드 다이아몬드라든가, 핑크 다이아몬드. 이 세 가지는 보통 우리가 보는 결혼 때 흔히 쓰는 보석이 우리가 이제 투명한 보석을 쓰는데, 칼라스톤 중에서 가장 최고가의 보석은 블루, 레드, 그 다음에 핑크 다이아몬드를 말씀드렸죠. 이 색상이 있는 것은 빛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색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빛의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투명한 다이아몬드는 빛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고를 때 네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 네 가지 기준 중에서 보통 색상이 나오는데 이 색상도 무색에서부터 옐로우 색상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갈수록 옐로우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예물할 때 좀 팁을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이 보석상 갈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다이아몬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남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G칼라 VBS1이라고 하는데 이 G칼라는 약간의 노란 색상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는 블루와 레드와 또 핑크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또 다이아몬드 그 속에 질소라고 하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 옐로우 다이아몬드와 무색에서 아까 말씀드린 무색의 D칼라와 그 다음에 EF 올라가서 G칼라 약간의 노란기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 노란 기운이 보이는 보석과 옐로우 다이아몬드는 또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는 정말 그 자연의 신비함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는데 그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 빛이 들어가서 그 빛이 다이아몬드 속에서 수많은 곡선을 그려서 나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구나,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마음 속에 좀 우리가 뭐 사는 것이 좀 힘들죠. 또 편안함이 좋지만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보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움이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석을 말씀드리면서 다이아몬드가 아주 그 초라한 원석에서 빛이 나왔듯이 여러분 현재 상황이 힘들다고 하면은 그 힘든 상황에서 내가 다시
다이아몬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